안녕하세요. ITQ 엑셀 교재 90페이지 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순위 구하는 것이고요. 1번 문제니까 이곳에다가 답을 작성하는 것이고, 성수기 요금은 이곳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랭크점 EQ 함수 주어졌고요. 앰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1위면은 뒤에다가 위라는 이런 문자 붙이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랭크점 EQ 함수 먼저 작성해 볼게요. IOCL 등호 표시하시고 rank .eq 함수 아래쪽에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고 수식 입력줄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fx 버튼 있어서 클릭하겠습니다. 랭크.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맨 처음에는 넘버를 작성하는 곳인데 바로 이 부분, 맨 처음에 이 부분은 순위를 구할 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답을 IOCL에다가 작성할 예정이잖아요. 이곳에 몇 등인지 표시를 하는데 어떤 숫자가 몇 등인지 표시하고 싶은지 넘버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F5셀 35만원이라는 것이 몇 등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F5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F라는 곳 있죠. 이 부분은 레퍼런스 참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35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범위 35만이 속해 있는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덜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오덜에다가는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져서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우리 ITQ 시험에서는 주로 큰 값이 1등이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또는 생략해 주시면 되세요. 해서 이 부분에는 아예 생략을 해서 써놓지를 않았어요. 쉼표하고 0이라고 입력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고 싶으면 0이 아닌 수, 주로 1을 입력을 해주시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져서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Q 시험에서는 주로 이 부분이 제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앰퍼센트 큰 따옴표 안에 위라고 써놓은 것은 랭크 함수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 결과값 랭크 함수로 구한 결과에다가 뒤쪽에 위라는 텍스트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넘버라는 곳에는 순위를 구할 수 F5셀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F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숫자가 포함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5에서부터 F12셀까지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니 셀 주소가 표시가 되지 않고 성수기 요금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요. 이건 그 앞전에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겠죠. 이름 정의를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고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수식 작성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해도 항상 이 글씨 있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 글씨는 뭔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오덜이라는 곳에는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려면 0이나 생략하는 것인데 지금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블 클릭해서 수식 입력한 맨 마지막에 커서 위치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앰퍼센트 입력하고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위라고 입력해 줍니다. 앰퍼센트 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위를 입력을 하면 뒤에 있는 글자를 앞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붙여서 연결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앞쪽엔 이렇게 수식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텍스트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작은 점 이름이 채우기 핸들, 이곳에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값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F열을 봐서 이곳에서 제일 큰 값이 뭔지 봐서 35만이 제일 큰 값이네요. 이게 1등인지 보시고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이 2등이고 이런 식으로 큰 값이 1등이 되게 잘 만들었는지 보시면 되고요. 함수는 IOCell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함수 목록 부분 있죠? REF 구간, 그 부분에는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놨으면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그 성수기 요금이라는 그 이름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2번 문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곳에 함수 결과가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하고 관리 코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지금 현재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1이나 2나 1이나 여기 맨 마지막 글자 말이에요. 1이나 2나 1이나 2나 3이나 2나 1이나 3이나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1이면은 특급, 2이면 고급, 3이면 기본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함수는 choose 함수, write 함수 두 가지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write 함수부터 보실게요. JOCell 클릭하셔가지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RRGHT write 함수 오른쪽이라는 뜻인 거죠. 위쪽에 FX 버튼 한번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설명 보시자면은 write 함수는 오른쪽이라는 뜻인데 앞쪽에 함수 인수에다가 텍스트 문자열 어떤 문자를 주고 그다음 이 문자에서 num 캐릭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할지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함수 입력한 거 보시자면 등호 표시하고 write 함수 그 다음에 참조를 텍스트 넣어야 되는 이곳에 여기 텍스트 입력해야 되는 이곳 말이에요. 이곳에다가 BOCell을 참조를 하고 있죠. BOCell은 보면 JP-001인데 여기 1이라는 거 오른쪽에서부터 여기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부터 한 글자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B5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결과는 9분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B6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한 글자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맨 오른쪽 글자 이 부분이 추출이 되니까 1이나 2나 3이 추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rite 함수 먼저 써볼게요. 텍스트는 문제에서 BOCell 관리 코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BOCell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num 캐릭터는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만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num 캐릭터에 1이라고 입력하면 되세요. 만약에 num 캐릭터에다가 2라고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을 하게 되겠죠. 자, write 함수 쓴 거 확인 버튼 눌러서 값이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먼저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choose 함수 쓸 건데요. 저는 그냥 화면상 좀 잘 보여드리려고 한 이만큼을 줄여놓고 할게요. JOCell에 더블 클릭해서 R 앞에다가 주어진 함수가 choose 함수죠. CHOOSE choose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가로가 열린 상태고 choose 쪽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choose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떴어요. 만약의 경우 이렇게 write 함수에 대한 게 보인다 하시면 여기 맨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 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choose 함수에 대한 것도 함수 설명 먼저 보실게요. choose 함수에 대한 구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보다시피 맨 처음에는 인덱스 넘버 입력해 주는 거고요. 인덱스 넘버. 인덱스 넘버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냐면 1이나 2나 3이나 이런 식으로 쭉 정수를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value 1, value 2,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value 3, value 4 이렇게 더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 value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맨 앞쪽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인덱스 넘버가 2이면 두 번째 value 2에 있는 값을 표시하고요. 인덱스 넘버가 3이면 세 번째에 있는 밸류 값을 표시하고 또 4이면 네 번째에 있는 인덱스 밸류 값을 엑셀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인수는 이런 식으로 밸류 값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 보시겠습니다. 자, write 함수로 아까 숫자를 구해 봤더니 어떤 값이 떴었냐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게 되니까 B5셀 같은 경우는 1, B6셀 같은 경우는 2, B7셀 같은 경우는 1 이런 식으로 떴었죠. 결국 1이나 2나 3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B5셀 같은 경우는 write 함수에 대한 결과가 1이잖아요. 1이면 바로 뒤에 있는 value 1 특급을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6셀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2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write 함수로 구한 결과가 2가 되니까 value 2에 있는 값, 고급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B9셀에 있는 문자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가 3이죠. write 함수로 구한 값이 3이기 때문에 value 3에 있는 값, 기본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입력하실 때는 추주 함수에서 여기 맨 앞쪽에 쓰는 거는 숫자를 입력하는 곳이죠. 여긴 무조건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표시해야 될 말인데 주로 문자다 하면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로 열고 막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추주함수 문제가 나타나면 함수 구간은 쉼표로 구분해주고 문자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로 열고 막고 그 다음 쉼표 해주고 문자니까 큰 따옴표 열고 막고 쉼표 해주고 큰 따옴표 열고 막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write 함수로 구한 값 여기 지금 첫 번째 B5셀 같은 경우는 결과가 지금 보다시피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 다음 value 1에다가는 우리 문제에서 특급, 고급, 기본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value 1에는 특급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 value 2에다가는 고급 입력해 주고 그 다음 value 3에다가는 기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칸을 이렇게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가 붙잖아요. 그래서 추주함수 문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쉼표 찍고 큰 따옴표 넣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고생을 좀 줄여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추주함수 다 입력했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로 값을 채워보겠습니다. 이 함수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추주 함수 입장에서는 write 함수로 구한 값이 뭔지에 따라서 그 값이 1이다 하면 특급 표시하고 2이면 고급 표시하고 3이면 기본을 표시를 한 결과가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호텔의 객실 수 평균 3번 문제니까 이곳에 답을 표시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호텔의 객실 수 평균이고요. 내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니까 소수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가 되어 있네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되어 있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
daverage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13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daverage 가로가 열린 상태고 fx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함수 설명 잠깐 보실게요. daverage 함수, average 함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앞에 d가 붙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어떤 조건에 알맞는 곳만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표 범위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 부분에. 그리고 필드라는 이 부분이 바로 현재 average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잖아요. 평균을 단할 필드 이름이나 아니면 열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객실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필드 이름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객실수잖아요. 그래서 객실수라는 이 4셀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함수를 보고 그 함수 뭐에 대한 평균인지 이 앞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은 조건식 작성하는 곳인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어떤 객실수 평균이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객실수를 다 평균 내는 게 아니라 호텔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호텔인 것, 이렇게 호텔인 것. 그래서 조건 범위는 필드 이름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는 필드 이름 포함해서 표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거나 요약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블록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순수한 레코드, 그 다음 필드 이름, 필드, 세로 방향 이 세 가지 요건에 알맞는 곳만 블록 지정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구간에다가 필드라는 것은 제목을 잘 봐야겠죠. 함수 이름, average 함수인 거예요. 어떤 평균을 구하는지 객실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그래서 객실수 24셀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셀을 그리고 범위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어떤 평균 구하냐 하면 호텔의 객실수 평균을 구하는 거죠. 호텔이라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평균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만 구하느냐 하면 구분이 호텔인 것만. 그래서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구분에서부터 호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열에 대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2열에 대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넓히면 소수 이하 자리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줄이면 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넓히든 줄이든 간에 문제에서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하여 정수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이 붙어 있다 하면 정수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죠. 23셀 더블 클릭해서 D 앞에다가 ROUND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 FX도 눌러 놓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는 이렇게 어떤 숫자를 지정해 주고 넘 디지트에다가 몇 자릿수까지 표시할지 또는 절사할지 정수로 줄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정수 표시하는 거는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열에 대한 열 너비를 넓히든 줄이든 아무 상관없이 166만큼만 표시가 되었죠. 정수라는 것은 소수점이 붙어 있지 않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더 살펴볼게요. G9셀을 보시면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제가 맨 앞쪽에 숫자, 자릿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놓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한 함수식은 여기 이 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다운 함수는 먼저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라운드 업 함수는 올림을 하는 함수고 라운드 다운, 지금 나온 이 함수는 다운, 내림을 하는 함수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숫자에서 두 자리만 표시를 하라고 할 때는 아까 그 문제는 정수 표현하는 0이었지만 두 자리 표시하라고 할 때는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수 이하 두 자리면 요만큼을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맨 뒤쪽에 있는 숫자를 딱 봐가지고 만약에 라운드 함수다. 반올림 하는 함수. 그러면 5 이상이니까 올림을 하겠죠. 해서 5678.57, 56이 아니라 57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업 함수 같은 경우는 이 7이라는 아이가 7 아니고 1이나 2나 0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지금은 5 이상이라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이었어도 올림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라운드 다운 함수 있죠? 지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라운드 다운 함수 같은 경우는 다운, 내림을 해요. 그냥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 했으니까 두 자리까지는 표시하고 그 뒤쪽에 있는 숫자가 1이나 2나 3이나 5나 6이나 7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림을 하는 거죠. 올리지 않는 거니까 현재 이 숫자 그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림한다는 것은 그냥 원하는 자릿수만큼 두 자리니까 두 자리만큼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니까 다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값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있는 값 같은 경우는 한 자리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요만큼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자리니까 반올림 함수 같은 경우는 4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수 없어요. 반올림 할 수 없어서 그대로 표시를 하는 거고 라운드 업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4, 4, 5, 2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뒷부분, 이 부분에 있는 숫자 얘가 7이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맨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 4든 1이든 2든 1이든 0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아니라 6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라운드 업 함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내림 함수 같은 경우 여기 내림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는 그냥 뒤쪽 다 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다 무시해요. 왜냐하면 내리니까 여기 맨 앞쪽에 표시해야 될 자릿수 1, 한 자리만 표시를 했으니 그 한 자리만 표시하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 표시하라고 하면 이 세 함수 전부 다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만큼만 표시할 건데 라운드 함수, 반올림 하는 함수니까 얘가 5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올려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5679 이렇게. 그 다음에 라운드 업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5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1에서부터 막 4, 0에서부터 4 이런 식이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9로.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라운드 다운 함수 이거는 정수 표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내리라 했기 때문에 뒤쪽을 무시하시면 되세요. 그냥 싹둑 잘라서 뒤쪽을 무시하고 표시하고 싶은 것만 표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릿수 아래쪽으로 좀 더 볼게요.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이런 것들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1의 자리 하나를 절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사를 하고 나서 5670을 표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올림 함수다 보니까 5잖아요. 그 5가 아니라 여기 8이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이렇게 올려서 5680이 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업 함수는 무조건 올리니까 그대로 5680이 표시가 되었고
라운드 다운 함수죠.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서 1의 자리 하나 절사. 그러면 5670이 표시되는 건데 여기서는 라운드 다운 함수니까 여기가 8이든 뭐 1이든 2든 9든 상관없이 그냥 무시를 하면 돼요. 무시를 하고 5670 그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릿수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자리를 절사하라는 뜻인 거죠. 어디냐 하면은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다 버리라는 뜻. 버리고 나서 5600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5600 표시할 때 보면 여기는 반올림하는 함수니까 이걸 0으로 만들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7이라는 거 있죠. 7이라는 것이 5 이상이니까 5600이 아니라 5700. 반올림을 해서 6이 아니라 7로 돼서 5700이고요. 그 다음 라운드 업 함수는 무조건 올림하는 함수니까 그대로 5700이 되겠죠. 5600이 아니라 올림을 했어요. 그리고 라운드 다운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절사를 하고 5600 그대로 표시를 하면 되세요. 뒤쪽에 7이라는 아이가 어떤 숫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버리고 5600 보이는 대로 5600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림 함수니까요. 라운드 다운 함수에 대해서 정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맨 마지막에 0 입력해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펜션의 성수기 요금 평균. 4번 문제니까 바로 이 부분에 결과를 나타내야 하고 성수기 요금의 평균을 구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펜션에 라는 조건. 그래서 구분해 보니까 여기 펜션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요. 그럼 펜션에 해당하는 29만 5천하고 12만 5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SUMIF 함수, COUNTIF 함수 나타났는데 SUM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COUNT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니까 합계에서 가지수를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 먼저 쓰고 볼게요. 24셀에 등호 표시하고 SUMIF 가로 열고요. 가로 열린 상태고 FX 버튼 눌러 놓겠습니다. SUMIF 함수는 맨 처음에 어떤 범위를 지정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뒤쪽에 어떤 조건을 보고요. 그 조건이 포함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앞쪽에 있는 렌지는. 그 다음에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조건, 지금 같은 경우는 펜션이다 라는 것이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다가는 썸렌지, 앞쪽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느 범위에 대한 합계를 구할지 그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SUMIF 함수 맨 처음에 렌지를 구하는데 어떤 렌지냐 하면 조건이 포함된 범위 해서 조건은 지금 펜션이라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션인지 뭔지 있는 그 조건 바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펜션이다 라는 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펜션이라고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 조건이 맞다면 대응되는 어떤 셀에 있는 그 합계를 구할 건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수기 요금에 대한 거니까 F열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SUMIF 함수에 대해서 먼저 작성해 볼게요. 조건이 포함된 범위를 지정해야 되죠. 조건은 펜션이고 그래서 C5에서부터 C12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성수기 요금에 대해서 몽땅 다 합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만 펜션인 경우만. 그래서 조건은 펜션이라는 거 입력해 줍니다. 펜션 두 글자 입력하고 아래쪽에 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커서가 내려오니까 위쪽에 보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인 경우 열고 막아지는 거를 엑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썸 렌지 부분에는 성수기 요금에 대한 합계를 구하지요. 해서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보니까 성수기 요금 글씨가 나타났어요. 미리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보았고요. 그것에 대한 합계는 이렇게 42만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펜션이라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셀의 개수를 세워가다가 펜션이면 하나 카운트, 또 세워가다가 펜션이면 또 카운트해서 총 두 개의 셀을 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그 개수는 나누기를 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해서 맨 마지막에 슬래시 하고 그 다음 카운트 if 함수 가로가 열린 상태고 렌지랑 크리테리아 이렇게 두 구간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함수 설명 먼저 잠깐만 볼게요. 자, 카운트 if 함수는 범위 지정해주고 조건을 넣어주면 그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냥 조건은 펜션이라고 해놨고, 그러면 이렇게 세워가다가 펜션이면 한 개, 또 세워가다가 펜션이면 두 개, 셀의 개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렌지 부분에다가는 C5에서부터 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크라이테리어 부분에는 펜션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29만 5천원 하고 12만 5천원 하고 블록을 지정을 해보니 평균은 21만원 이렇게 잘 나타나졌죠. sumIf 함수로 합계 구하고 나누기를 count if 함수로 개수 구한 것,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평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5번) 문제는 세 번째로 비싼 성수기 요금. 5번 문제는 이 부분에 표시를 해야 되고, 정의된 이름 성수기 요금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 주어졌습니다. 성수기 요금은 이 부분에 있고요. 이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세 번째로 큰 값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중에 세 번째로 큰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함수 먼저 볼게요. 라지 함수는 크다라는 뜻이죠. 라지라는 말은.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K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제일 큰 값을 표시하고요. 2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을 표시하고, 지금 3인 경우는 여기 성수기 요금에서 세 번째로 큰 값으로 따졌을 때 세 번째로.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크고 두 번째로 크고 이게 세 번째로 크군요. 그래서 27만 5천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J13셀이고 등호 표시에서 LA 정도 입력하면 라지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 가로가 열렸고요. FX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냐 하면 성수기 요금에 대해서죠. F5에서부터 F12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값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비싸다는 것은 큰 값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세 번째로 비싼 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6번은) 예약률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부분에 계산을 해야 하고, H14셀, 여기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예약률을 구하시오. H14셀에 관리 코드가 있는 거예요. 예약률은 이 부분에 있네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관리 코드 JP001이 있다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예약률, 그것을 이 부분에 표시를 하게 하라는 거죠. VLOOKUP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J14셀에 등호 표시하고 VL 입력하면 VLOOKUP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고 위쪽에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맨 처음에 lookup value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찾는 값인데 아래쪽에 테이블 어레이에서 어떤 값을 찾을지 표시하는 건데 우리 ITQ 시험에서는 그냥 H14셀 H14셀을 그냥 표시하면 거의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 값을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여기 찾는 값이 1000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VLOOKUP 함수는 찾는 값을 첫 번째 열에서만 찾고 끝이에요. 다른 열에 가서 찾거나 이런 거 아니라 맨 첫 번째 열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이라는 번호는 열 번호를 표시를 하는 거죠. 열 번호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약률이 일곱 번째 있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쉼표하고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약 여기 관리 코드라는 JP-001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있을 때 그때 대응되는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비슷한 유사한 값이 아니고 우리 ITQ 시험에서는 주로 거의 다 0 하셔야 돼요. 정확한 값으로 찾는 겁니다. 정확한 값으로. 자, lookup value 부분에는 어떤 셀을 참조하죠? H14셀을 참조하시면 돼요. H14셀에 있는 것을 위쪽의 표에서 찾을 것이므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라는 것은 범위 지정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찾는 그 값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B5에서부터 H12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예약률이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7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ITQ 시험에서는 렌지 룩업은 0, 정확하게 일치하는 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이런 경우는 여기 찾는 값 있잖아요. 이 부분이 숫자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어떤 범위에서부터 어떤 범위 이런 식으로 유사한 값을 찾는 거고 지금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정확히 일치 0으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여기 JP001 있죠? 이것에 해당되는 예약률 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표시되고 보니까 이거는 정답 8일이었는데 정답에도 0.855 이런 식으로 기본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표시가 되었네요. 이런 결과값은 사실 표시 형식은 중요하진 않은데요. 위쪽에 있는 이 표시 형식 이렇게 퍼센트 기호 나타나는 거 지정해 주고 싶다면 위쪽에 홈 메뉴에서 보면 표시 형식에 보면 얘가 이렇게 소수 두 자리로 표시된 퍼센트 스타일이잖아요. 해서 퍼센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죠. 해서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이 자릿수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86%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늘려줘야 되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 자릿수 느리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주면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 나타난 것 이 부분에 대한 표시 형식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보면 위쪽에 있는 표시 형식이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고쳐주어도 되고 안 고쳐주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고 성수기 요금 이 부분에 있죠. 이게 27만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어떤 서식을 적용을 하면 그대로 다 서식이 적용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조건이 있는 거죠. 성수기 요금에서 27만 이상에 해당되는 행 전체만 서식을 적용하라고. 그래서 서식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블록을 지정해 주셔야 되세요. 문제에서 행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B5에서부터 J12셀까지예요. 사행은 블록 지정하시면 안 되세요. 이 부분 블록 지정하면 아마 오류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 데이터는 여기 F5에서부터 시작해서 F12셀까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하는 겁니다.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조건부 서식 클릭하고 새 규칙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수기 요금이 27만 이상이다 라는 것이에요. 해서 성수기 요금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셀 한번 클릭해 주세요. F5셀인 거죠. 참조 형태가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경이 돼야 되니까 5행은 6행으로 6행은 7행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되고요. F열만 비교하면 끝이지 그 다음에 G열로 또 넘어가서 G열도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F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세요. 방법은 F4키를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F 앞에만, 맨 앞에만 달러가 하나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27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270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적용하냐 하면 아래쪽에 보면 서식 버튼 보입니다. 클릭하고요. 현재 글꼴 탭입니다. 색상을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랑 적용하고 위쪽에 굵게 적용해 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또 조건부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성수기 요금 중에서 27만 이상인 것들 그것에 대한 행 전체 이렇게 행 전체를 아까 블록 지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